마우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 수학을 맡게 된 전형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초면이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군요. 저는 이제 서울 영재고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 수학과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고, 현재 스카이에듀에서 인터넷 강사 인강을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대치동 그리고 과천에서 현강 고1, 고2, 고3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에서는 민사고 학생들 내신 및 수능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에서는 현재 고1 그리고 고3, 지금 현재 고1과 고3, 고3이 이제 종강을 했고요. 고1만 내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 제가 내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각 학교별로 어떠한 문항들 또는 어떠한 내용들 또는 어떠한 개념들이 트렌디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과천에 이제 수업을 한 지 1년이 됐어요. 딱 1년이 됐는데 그 1년 동안에 약간, 특히 고1 학생들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느낀 점 혹은 깨달은 점 등등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1 내신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했고, 맨 처음에 이제 반 자체를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입반 테스트를 보고 어느 성적 이상 이렇게만 받아서 처음에는 내신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1학기 때 결과가 엄청 잘 나왔어요. 과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2명 있었는데 2명 다 1등급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중앙고, 과천고, 과천 외고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고, 중앙고, 과천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하던 학생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학생들 이렇게 모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느낀 점은 수학 상하가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내신 반을 받을 때 보통 작년에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선행을 좀 했다. 수학 상하를 한번 받고 우리 학생은 2번 정도는 봤다. 수학 1, 2 지금 선행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한번 가르쳐 보니까 한번 이제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하고, 이게 오히려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제가 그래서 수업을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학생이 모르니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계속 제가 물을 붓고 알려주는데도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점수가 변동이 없어요. 한 3주 동안 그랬거든요. 3주 동안 100점 만점에 한 60점, 70점, 70점에서 계속 변동이 없어요. 이번 주도 70점, 다음 주도 70점, 그 다음 주도 70점이에요. 제가 수업 6번을 진행했는데 점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번 했다고 하지만 개념이 상당히 조금 많이 이게 부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진행하는, 이제 내년부터 진행하는 혹은 조기경을 진행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 완벽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수업 계획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방학 동안에는 개념을 한 번 더 쭉 보강을 하고, 오히려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수상수하는 정말 조금 확실하게 개념부터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내신 분석인데, 중앙고 그리고 이제 과천고, 그 다음에 여고, 외고 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출문제 하나와 올해 기출문제 하나, 모두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로 이제 뽑았고요. 중앙고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는 문제 수가 가장 많습니다. 내 학교 중에 문제 수가 가장 많아요. 객관식이 18문항이고요. 서술형 4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고1 내신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물론 과중으로 가서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지만 고1 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컷이 엄청 높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컷이 높습니다. 1컷이 높고 실제로 공부를 충분히 한다라고 했을 때 100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이 100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 100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억지로 만든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객관식이나 아니면 서술형이나 문제들이 모두 약간 순리대로, 그러니까 충분히 차분하게 개념부터 응용하면은 풀 수 있는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험 자체가 이 공부를 좀 이제 탄탄하게 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기에 매우 괜찮은 유리한 혹은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진짜 부족하긴 해요.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네, 매우 어려운 문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맨 뒤에 서술형 문항이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서술형 문항을 먼저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점이 훨씬 크고요. 배점이 훨씬 크고 이 시험 난이도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많이 깎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못 쓰면은 뭐 마이너스 2점. 아, 그래도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반.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서술형을 기본적으로 먼저 푸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본인이 불안한 경우에 절대 먼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을 먼저 풀었는데 혹시 문제가 안 풀렸어 봐요. 이제 그때부터 학생들이 멘탈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여기 먼저 1, 2, 3, 4번 딱 건드렸는데 2번이랑 3번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앞에 문제들이 다시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궁극적인 이제 시험의 목표는 서술형을 먼저 깔끔하게 1, 2, 3, 4를 다 풀고 객관식을 차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실제 직보에선 제가 그래서 직전에 이제 보강할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약간 강요합니다. 무조건 되던 안 되던 직보나 근처 테스트는 서술형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금 여기서 너네가 서술형부터 못 풀면은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먼저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시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천중앙고 내신 경향이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문항수가 많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뭔가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1학년들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네, 2학년부터는 문제가 다른 학교예요, 제가 보기에. 진짜 완전히 다른 학교예요. 그리고 2학년이랑 3학년이 또 다른 학교예요. 3학년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멈칫 않습니다. 이번에 과천중앙고 제가 3학년 미적분 내신도 했었는데 거기는 진짜 3학년은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과중에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시험 난이도는 서울 통틀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험보다도 어려운 게 네, 되고요. 물론 그래서 컷은 낮습니다. 컷은 낮아요. 이제 1학년 기준으로 60점이면은 딱 4등급. 3학년 기준으로 60점이면은 2, 3등급. 이런 식의 이제 커트가 나오기 때문에 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험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만한 시험이었다. 이렇게만 요약을 하고 과천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천고는요. 과천중앙고랑 좀 반대예요. 시험 문제는 제일 작습니다. 18문항밖에 안 돼요. 18문항밖에 안 되지만 이 과천중앙고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고요. 깔끔하게 딱 예시를 들자면은 올해 1학기 기말이죠. 기말에 80점 받은 제 반의 학생이 전체 4등을 했어요. 80점인데. 그 정도로 어려웠고 실제 1컷이 그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70점대 후반이 1컷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까다로웠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총 문항수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 그냥 딱 그 시중 문제집, 흔히 말하는 센, 아니면은
블랙라벨은 아니고요. 센, 아니 뭐 일품,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가장 까다로운 유형들이 객관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 정도가 그런 문항이고, 그리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도 두 문항 정도가 그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 네 문제가 실제로 1등급을 좀 가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풀면은 1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문제 모두 날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춘다라는 가정하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결정이 됐고요. 아직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유형이 좀 다른데 객관식의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본인이 이 유형을 모두 통달할 만큼 많이 풀어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본 적이 있는 것과 유사한 문항이네.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를 좀 이제 가지고 와야 객관식에 나오는 문항들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흔히 말하는 연결된 문항의 가장 대표 주자가 평가원이에요. 평가원 문항 같은 경우에 혹은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딱 있고요. 그 개념에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문제까지 가야 하는데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가? 혹은 이 문제가 이러한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만들어놔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연습할 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 딱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문제를 보고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문제를 풀더라도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반대인 게 뭐 100문항을 풀면 물론 좋습니다. 100문항을 풀면 물론 좋고요. 100문항을 집중해서 푸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서 맨 처음 공부할 때부터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사용할 때부터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요. 강조를 하고 그래서 내신 진행할 때는 제가 첨삭을 되게 많이 해줘요. 첨삭을 이제 해준다라는 게 학생들한테 좀 이제 풀이가 필요 없는 문제더라도, 객관식 문제더라도 이제 풀이를 써라. 풀이를 써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좀 강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과천 외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외고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컷 자체는 낮은데 컷이 이제 높아질 수가 없는 시험인데 시험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이 객관식에 구성되는 문항들이 생각보다 이 까다로운 문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렵다 이런 문제는 없지만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고 그리고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대신 뭐가 좋냐면은 변별력이 엄청 커요. 여기는 정말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편차가 확 보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번 혹시 수능 다 얘기 들으셨나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항이 조금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준킬러 문항, 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그리고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사실 엄청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기존에 1등급, 1등급 이렇게 잘 봤던 친구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더 쉽죠. 어차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가 이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냐면 3등급이랑 4등급 간격이 진짜 이렇게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상위권에서 변별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래서 1로 가기 전에 2, 3을 가기가 진짜 막 공부한 만큼 나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험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확실히 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유형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지만 변형되어 출제가 됩니다. 부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문제를 만들 때, 시험을 만들 때 실제로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진짜 약간 너무 아이디어를 잘 써서 변형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냥 교과서랑 부교재를 뭐 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빠르게 핵심 개념을 잡아내어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시험이 똑같아요. 혹은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어죠.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사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면은 그 문제 이제 역과정 그대로 풀어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천에서의 학교들 전반적으로 내신 자체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에요. 내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까다로운 편이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과천중앙고가 제일 쉽지만 의외로 1학년은 과천중앙고가 제일 쉽지만 과천고나 과천외고 마찬가지로 네,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천여고인데요. 네, 과천여고인데 과천여고는 난이도가 과천중앙고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천여고와 과천중앙고 요 두 학교가 나머지 두 학교보다 비교적 쉬웠고요. 과천고와 과천외고는 네, 나머지 두 학교보다 비교적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3년 전에는 과천여고가 훨씬 어려웠는데 과천여고와 과천외고에 뭐 선생님이 바뀌면서 이게 시험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외고는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고요. 과천여고는 적당한 난이도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94점, 이제 기말 때는 100점을 받았어요. 결국 1등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과천고랑 과천외고는 100점이 못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 두 학교는 100점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시험 난이도가 딱 나왔을 때 100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100점이 어쩌다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천여고는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문제 유형이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센이나 아니면은 일품이나 아니면 뭐 마라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보면은 그 교재에서 꼭 이제 체크하는 핵심적인 유형들, 체크하는 이 문제는 꼭 풀어보자, 요 문제는 꼭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꼭 나와요. 꼭 나오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어서 조금 더 네, 객관식을 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일수록 엄청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서술형 세문항이 큰 변별력을 가지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큰 변별력을 가지지만 문제가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풀 수 있느냐 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잘 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 잘한다, 공부 좀 많이 했다 하는 학생들은 객관식은 실수 없이 거의 다 맞추고 서술형에서 좀 깎이거나 아니면 다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천여고는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과천 같은 경우에 일단 전반적으로 네 학교 모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20문제 넘어가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0분,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그쵸, 뭐 2분하고 30초죠. 20문제만 돼도. 그쵸? 그런데 그 와중에 20문제가 넘는 학교가 3학교. 과천고를 제외한 나머지 3학교는 모두 20문제가 넘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과천고는 20문제는 안 되지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빠르게 풀어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학생들이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문제는 풀만했고 분명히 찝어준 유형. 이게 사실 찝어준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업 3월부터 내신 특강을 진행하게 되면은 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풀려요, 애들을. 일단 매주 기본적으로 100문항, 매주 기본적으로 100문항을 이제 과제로 나가고 그리고 같이 푸는 게 50문항 되기 때문에 사실 한 6주 정도만 공부를 같이 해도 거의 1000문항을 푸는 거예요. 1000문항을 풀면은 모든 유형이 눈에 익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본 거예요. 본 문제고 어디선가 풀어본 문제고 한 번쯤은 풀어봤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험 끝나고 하는 말이 진짜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또는 다 풀 수 있었는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뭐 등등 레퍼토리는 많죠. 그렇죠? 레퍼토리는 이제 엄청 많죠. 네, 저도 고등학생 때 엄마 내가 진짜 다 맞을 수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는 레퍼토리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레퍼토리인데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암기랑 이해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물론 학생들이 많이 강조를 하지만 학생들이 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은 뭐 암기랑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대학교 가서 수학과를 갈 거야. 그런 경우에 암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교 수학에서 암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일단 애들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외우고 기억하고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공식들, 문제를 간편하게 만드는 공식들을 외우는 거지 문제의 그 해설을 외우면 안 돼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좀 기억해라고 하면은 애들은 뭘 기억하냐면 다 기억하려고 해요. 공식 이런 걸 떠나서 이 문제의 해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암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지는 본인이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내신 특강을 딱 하게 되면 내신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어주면서 제가 항상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네가 기억해야 돼. 여기서 넘어갈 때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과정은 너네가 이해를 해서 다른 문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야 그 새로운 유형, 흔히 말하는 신유형을 봤을 때 훨씬 더 빠른 적응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진행되면은 신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이번 수능에 뭐 신유형이 나왔다, 뭐 새로운 유형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지만 1등급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면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험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한테 이번 수능에 신유형 문제가 많다던데 혹시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있다고 말을 안 해요. 본인들은 이미 그 변화 과정 자체가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인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유형이 아닌 겁니다. 네, 그냥 풀이를 외운 학생들에게는 좀 꼬아버리면은 새로운 유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아마 세 번째가 따라오는데 특히 이제 남학생들 그 와중에 악필들 풀이 안 적잖아요. 네. 남학생들 악필들 남학생 플러스 악필이면은 제가 보기 좀 힘들어요. 이제 저도 악필이에요. 저도 악필이었고 저는 칠판에 쓰는 글씨가 훨씬 더 이뻐요. 이제 저도 글 쓸 일 별로 없잖아요. 글 쓸 일 별로 없으니까 칠판에 쓰는 게 어느새 저는 이뻐졌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못 풀어도 좋아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풀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요. 못 풀어도 좋은데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려도 되는데 처음 풀 때는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알려면은 일단 적어 놔야 되거든요. 적어 놔야 저한테 첨삭을 받든 본인이 해설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든 아 여기가 틀렸구나 라고 딱 아는데 이제 흔히 그 악필들은 모르죠. 그냥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진짜 그 거의 뭐 암호학이기 때문에 암호학 개론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풀이를 적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뭐 맞죠? 그 뭐든 뭐 네. 그 똑같이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먼저 인지를 해야 그래야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고치고 와. 내가 이쪽에 좀 약하구나. 내가 여기서 개념을 확장할 때 좀 약하구나. 내 약점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고치다 보면은 시간 관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점점 고쳐 나가니까요. 당연히 더 빨리 풀 수밖에 없고 더 깔끔하게 풀 수밖에 없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워크북을 보시면은 널찍널찍 하거든요. 한 문제 딱 하고 널찍널찍한 게 풀고 이제 항상 체크하고 수정하고 풀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항상 강조하는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제발 너네가 맞은 문제라고 넘기지 말고 맞았는데 좀 어려웠거나 분명히 어딘가 찜찜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런 문제들은 꼭 이제 제 해설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문제를 딱 풀면은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이 사실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100% 깔끔하게 풀지 못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은 사실 그 유형은 똑같이 나오면은 반반인 거예요. 틀릴 확률이 반인 거라서 네, 꼭 항상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에는 제가 고1을 진행하지 않아요. 겨울방학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개념부터 좀 진행을 할 건데 저는 3월에 이제 진행을 하고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겨울방학에 따로 고1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수상수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겨울방학에 진행을 하고 저는 3월부터 이제 내신에서 문제풀이에서 완벽하게 좀 가다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실제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1학기 때 잘 나왔고 2학기 때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말을 다 봐야 알겠지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네, 3월부터 진행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과천고 2, 3학년 문제는 그냥 그 1학년과 비슷한 결로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중앙고는 근데 일단 저는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이과만 잘 진행을 했어가지고 과중만 진행을 해서 문과는 제가 잘 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려워집니다. 1학년 때는 과천고가 어렵고 2, 3학년 때부터는 중앙고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3월부터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네. 내신만 수업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허리를 쭉 타고 가면서 선행과 내신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3월부터 진행하게 되면은 네, 선행 내신 모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내신하고 이제 끝나고 여름방학 때 선행 진행하고요. 다시 내신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이번 겨울이죠. 그래서 이번 제가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 고1을 데리고 고2로 올라가요. 고2로 올라가면서 수원, 스투, 미적, 확통 이렇게 모두 진행을 합니다. 선행은 어떤 식으로? 선행은 제가 이제 선행은 항상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선행 같은 경우에 수원, 스투까지는 웬만하면은 무조건 해놓는 게 되게 좋아요. 무조건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적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과목 자체가 일단 수원 수투를 완벽하게 합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은 고2 올라갈 때나 좀 이때 선행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합니다. 물론 사실 다 해놓으면 좋긴 한데 이게 그 수원 수투 미적을 다 선행을 하는 경우에 꼭 빵꾸가 나더라고요. 꼭 빵꾸가 나는데 이게 수원이나 수투에서 빵꾸가 나면 상관이 없어요. 다 나중에 채우면 되는데 수상이나 수하에서 빵꾸가 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혹은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 내용의 절반은 수상 수하예요. 사실 그 수능 제가 고3들 수능 특강을 할 때 고3들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수원 수투 이제 확통을 하고요. 수원 수투 미적을 이과들이 하잖아요. 하면은 수원 수투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수원 수투 이전에 수상 수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뭐 기본적인 함수 이런 거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수상 수하를 못해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는 수상 수하를 진짜 확실하게 좀 잡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상 수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 중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도형 이쪽 가면은 도형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막 선행도 물론 좋지만 수원 수투를 이제 선행을 한 번 더 할 거냐 혹은 수상 수하를 보강할 거냐라는 고민을 딱 할 때 웬만하면 후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네 그렇게 이제 좀 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수상 수하가 정말 중요하다. 문제는 학생들이 수상 수하를 이렇게 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수능 때 안 할 거, 어차피 정시 때 안 할 거.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결국 수상 수하를 등한시하면은 고3 가서 수학 공부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그런 케이스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수상 수하가 그렇죠 부실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네. 네.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네, 개념 같은 경우 개념보다는 조금 더 문풀에 치중된 수상수는 저는 이제 왜냐면 개념은 이제 겨울방학에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이제 문풀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문제 문풀에 좀 집중된 교재를 사용합니다. 6월달까지는 그 기존에 중3반 이렇게 꼴고 계시던 분이 계속 하시고 네, 맞습니다. 3월부터 이렇게 새로 선생님 바뀌시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1년 내내 선생님께서 네네네. 3월에 제가 이제 받아서 제가 쭉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아, 그 상관이 생각보다 중등 도형이 조금 많이 있고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어려워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닮음 찾기. 닮음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닮음 이제 중학교 때 하고 넘어와서 쌤들이 일단 이거 닮음이지 하면은 딱 표정을 보면요. 알아듣는 애들이 딱 절반. 그리고 하는 학생들이 절반이에요. 이제 하는 학생들은 그쵸. 직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제 도형이 어려운 거, 닮음이 어려운 거라서. 그리고 원도 원래 배우고 올라오잖아요. 중3 때 원 배우고 이제 올라오는데 원의 방정식 할 때 원에 대해서 버벅거리는 친구들 대부분 거의가 부족한 학생들. 네,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중등과정 같은 경우엔 제가 지금 이제 내신하는 지금 이제 중3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도형이랑 함수, 그래프 쪽은 확실히 좀 잡아줘야 한다. 미리 잡아줘야 지금부터 빨리 학생들 정신개조를 시켜놔야 이제 그래프 이렇게 시켜놔야 고등 수학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영어 선생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